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한 대로 구글 애드센스 추가 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별도로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게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세하고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무작위로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티스토리와 관련된 것들도 제가 실전에서 바로 응용 가능한 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무언가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영상이 나가버리면 수정이 안 되고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숨겨야 할 내용은 조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내용을 보시고 나에게 적용해도 괜찮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분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810달러가 넘는 영상 수익 인증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거의 76.44달러 이상이 되는 이런 키워드 한 개가 좀 잘 나와서 907.15달러 이상이 한 달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118만원 정도가 되는 수익이 되고 하루 만에 이렇게 100달러 정도가 뛰어버린 게 다음에 있는 상위 노출이 된 그런 키워드 하나가 잘 떠서 순수하게 한 개만으로 거의 50달러 이상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설명드릴 구글 애드센스 추가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구글 애드센스 추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다음에 상위 노출을 시키는 최저가 블로그를 응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히스토리 블로그를 하실 때 구글 애드센스 추가 승인을 받는 부분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복잡하게 뭘 대단한 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정보성 내용의 포스팅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전문서적이나 막 이상한 방법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드센스 추가 승인과 관련된 것은 애드센스 추가 승인을 받는다는 게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잘난 척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너무 복잡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애드센스 추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 메일로 들어온 애드센스 추가 승인 내용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신청하고 난 뒤에 애드센스 승인이 나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숫자 2가 있고 tstory.com 제 아이디가 있습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2가 있고 tstory.com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오전 5시 28분에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2주 만에 그것도 기계처럼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구글 애드센스에 들어가면 승인을 받게 되면 내 티스토리 블로그 주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동 광고 사용 승인도 나게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실제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추가 승인을 받은 것을 글 관리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총 11개의 글 관리가 있고 요청은 7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구글 애드센스 승인 요청을 했고 승인은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오전 5시 28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딱 2주가 걸렸고 정말 무슨 구글 로봇이 보낸 것처럼 시간이나 그런 부분도 보시면 무슨 기계적으로 막 보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는 4월 초에 다음 최적화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약 3개월 지난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다음 최적화는 글 한 개 정도만 대충 적어놔도
한 달 30일 정도 지나면 최적화가 되기도 하고, 저도 티스토리 블로그 5개를 미리 다 만들어 놓았고 그 모든 5개가 다 최적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한 달 뭐 2달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한 개 적었다고 해서 최적화가 꼭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최적화가 다음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처음 한 개를 줬고, 뭐 하루 이틀 상관 단위로 하나, 둘, 셋, 4개 정도 포스팅을 하고 난 뒤에 구글 애드센스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뭐 이렇게 2개 정도 줬고, 16일 뭐 하루 이틀 상관에 또 한 2-3개 정도 줬고 난 뒤에 20일까지 이렇게 줬고, 이때 제가 반전인데 최적화가 된 블로그가 저품질을 당했습니다. 저품질을 당했다는 게 뭐 완전 저품질은 아니고, 히스토리 블로그 주소를 쳤을 때 사이트명이나 사이트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저품질에 빠진 겁니다. 말 그대로 뭐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서만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히스토리 블로그에 다음에 저품질이 빠지니까 처음에는 조회수가 뭐 100, 200, 300 나오는 것도 하루아침에 10단위로 떨어져 버리고 뭐 0단위, 1단위, 2단위 이렇게 막 떨어져 버려서 내가 뭔 잘못을 했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포스팅을 안 했습니다. 건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일주일 뒤에 딸랑 8개 하고 일주일 뒤에 불과 일주일 동안 포스팅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애드센스 광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애드센스 이렇게 승인이 나는 것은 막 FM 방식으로 하시고 뭐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꼭 됐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피셜일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막 이상한 방법으로 굳이 막 열성적으로 하실 필요 자체는 없고 천자내의로 적어도 충분히 애드센스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할 때도 그렇고 네이버 블로그를 할 때도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초반에 항상 저품질을 당합니다. 거의 레파토리처럼 저는 항상 그렇게 당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냐면 차라리 저품질을 당하실 거면 초반에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중간에 수익 금액이 많다거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티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운영하면서 만약에 저품질을 당하게 되면 이게 멘붕이 오게 되는데, 저처럼 차라리 초반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시면서 저품질을 당해버리면 빠져나온 방법도 훨씬 수월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품질을 받을 때 차라리 초반에 맞는 것을 더욱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품질을 당하면 당연히 안 좋고 기분이 나쁜데, 이걸 갖다가 고객센터에 물어볼지 말지도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되고, 대체적화된 티스토리 블로그도 저품질을 맞은 적 있고 탈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저품질이 되지 않고 최저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만든 블로그도 이렇게 초반에 저품질을 당해버리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너무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조금 의구심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다음 티스토리 고객센터에 물어볼 것인지 말 것인지도 분명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저도 티스토리 고객센터에 물어보고 상담원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된 경우도 있고 해결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물어볼지 말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물어보지 않으신다면 내가 의심이 되는 포스팅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를 해서 시간이 하루 이틀 넘어가기 전에 바로 그 부분을 비공개를 하거나 또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품질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한번 포스팅을 해보고, 저품질이 탈출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블로그를 하면서 2차 도메인이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려보셨을 겁니다. 2차 도메인이란 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2차 도메인에 대한 장점과 메리트도 정말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분명히 장점이 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장점보다 단점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 많아서 실제 경험을 해봐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히스토리 블로그를 하시면서 2차 도메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 개념도 모르는데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2차 도메인을 하면, 그렇게 하시면 많이 힘들어지시니까 2차 도메인을 하실 분들이라면 분명히 신중하게
내용 전반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정말 잘하고 뭐 도메인에 대한 이런 컴퓨터 용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도메인이란 게 xx. 우리가 보는 아이디가 있죠. 그다음 tstory.com 이런 거를 갖다가 1차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네이버.com, 구글 닷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갖다가 1차 도메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고 누구나 알고 있고 이 블로그는 공신력 있고 신뢰할 만한 주소다라는 것을 갖다가 1차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도메인이라는 것이 뭐 앞에 아이디 본인만의 이제 주소가 있겠죠. 도메인 주소가 .com도 뭐 있을 것이고 co.kr도 있을 것이고 뭐 샵도 있을 것인데 2차 도메인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도메인입니다. 111.xx.com 이렇게 만들고 티스토리, 첫 번째 티스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티스토리 블로그 주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도메인 xx.com 주소가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돼서 하위 도메인을 만들어서 2.com, 333xx.com, 44. 이런 식으로 티스토리 2, 3, 4를 연결을 할 수 있고 하위 도메인 형식으로 티스토리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위 도메인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티스토리 추가 애드센스 승인 없이 티스토리에 자유롭게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뭐 거의 대부분 말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방법 자체가 편법이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길 시에는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해결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티스토리 주소를 나타나지 않고 전문적으로 xxxx 본인이 정한 도메인 주소가 나타나는 게 솔직히 뭐 브랜드 블로그로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히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크게 장점이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워드프레스를 하거나 개인 사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장점이지 히스토리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점이란 게 별로 저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브랜드 블로그를 하시려면 차라리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2차 도메인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리면 도메인 비용 발생이 드는데 1년에 한 1, 2만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1, 2만 정도 투자 안 하고 뭐 이렇게 도메인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저는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블로그에 2차 도메인을 연결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로그인 튕김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댓글 오류도 안 되고 소통 불능 이미 티스토리 공지사항에 나타나 있고 또 이런 걸 우회하기 위해서 리디렉션 설정이라고 HTML 코드에 들어가서 집어넣는 게 리디렉션 설정입니다. 히스토리 주소 우회 설정으로 인해서 미리 보기도 불구하고 스킨 편집에 또 오류도 생깁니다. 저처럼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고 HTML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2차 도메인 설정을 하고 리디렉션 설정을 하게 되면 스킨 편집 오류라든지 이런 HTML 코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2차 도메인 연결하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소를 보시면 티스토리 주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xx.com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티스토리를 뭐 2개, 3개, 4개를 연결하게 되면 같은 주소로 보이는 게 뻔합니다. 아무리 앞에 아이디가 틀리다고 치더라도 xx.com이라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의 대상이 표적이 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또 2차 도메인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차 도메인을 또 한 2개, 3개 또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점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욱더욱 복잡해지고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구글 서치 콘솔 연결이 부분이라든지 애널리틱스 연결, 구글 태그 매니저 연결 이런 복잡하고 색인 생성 요청 관련된 것도 복잡하고 포스팅만 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복잡하게 한다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단점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하위 도메인 연결해서 티스토리 블로그 여러 개 운영하는 부분인데 펫밴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펫밴은 애드센스 펫코드 정지를 말합니다. 본인의 개인 계정에 딱 유일하게 생성되는 펫코드 말씀하시면 되고 이 펫코드에 계정이 밴 당하게 된다면 티스토리 5개 계정 전부 다음에서는 상해 노출뿐만 아니라 다음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100%가 아닙니다. 만약에 애드센스 펫코드 정지를 당하게 되면 다음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어느 정도 저품질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HTML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 한두 개를 운영하면서 이 정도도 문제없다 했을 때는 아이도메인을 해서 충분히 관리를 잘 하시고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컴퓨터도 잘 못하시고 HTML 코딩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라면 하이도메인을 연결해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개념이 좀 잡힌다, 도메인에 대해서도 하는지 좀 알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추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굳이 도메인을 연결해서 장점이란 게 뭐 애드센스 추가 승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한두 개 정도의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2차 3차 애드센스 승인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9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티스토리를 하시려면 구글 SEO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 SEO 형식이 뭐 적게 잡아서 뭐 대여섯 가지, 많게도 뭐 10가지 이상이 넘는데 그걸 일일이 모든 걸 10가지나 되는 걸 다 적용해서 티스토리에 적는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면 뭐 1시간 만에 작성할 게 2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렇게까지 뭐 FM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딱 중요한 3가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글 SEO 형식 중에서 이 3가지를 안 하고 있다면 본인이 글 작성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립션 작성입니다. 서술 묘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썸네일이 나오듯이 대표 글이 나온다는, 문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 키워드 입력했을 때 내 블로그가 나오고 그와 관련된 함축적인 문장이 뭐 짧게는 한두 줄, 길게는 뭐 3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앵커 텍스트와 알트 태그 입력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텍스트와 알트 태그와 관련된 내용은 제 다른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상단에 뭐 카드 섹션에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단가 키워드는 피하고 정보성 키워드로 2000에서 5000 정도 검색량 위주의 노출이 그나마 될 만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2-3개 이상 여러 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구글 애드센스 승인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도 노출이 되냐 안 되냐, 검색 키워드로 들어오냐 안 오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출도 안 되고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몇백 명씩 방문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뭐 20-30명, 50명이라든지 100명 이상의 방문을 해야만 이 블로그가 순환이 되고 노출도 잘 되고 사람들이 키워드로 들어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광고를 달아도 되겠다는 티스토리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승인 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노출이 될 만한 정보성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토리는 다음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다음에서 상위 노출될 만한 메인 키워드 또는 연관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과 네이버에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바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구글 서치 콘솔, 줌, 빙 등 한 개의 글 작성 시에 바로 검색 반영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글자 수는 1000자 내외 정도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 수 답이란 건 없지만 최소 800자 정도는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1000자 내외 정도는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다한 메인 키워드 중복 사용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선에서 3-5개 이내로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단순하게 메인 키워드만 넣지 마시고 15자에서 25자 이내로 문장 안에 메인 키워드 또는 연관 검색 키워드를 삽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이 검색량이나 뭐 노출수가 되면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사람들이 방문자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줄 정도에서 그 문장 안에 자연스럽게 메인 키워드나 연관 키워드 넣어서 뭐 2-3개 정도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팅 3개 이상 작성 시에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 승인 요청을 바로 하시고, 신청한 시점부터 승인 나기 전까지 한 2주 동안은 매일 1일 1포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막 중간에 하다가 뭐 일주일씩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바로
포스팅 뭐 3개든 4개든 5개 작성한 시점에 바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요청을 하시고 쉬지 마시고 1일 1포스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토리는 다음에 자동 검색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애드센스 승인 전까지만 다음 키워드 사용을 하시고,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음 키워드 같은 걸 사용하지 마시고 구글이나 네이버 키워드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추가 승인 쉽게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2차 도메인에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맞고 이 정도면 나도 반영을 해도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대로 반영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